네, 안녕하세요. 강한내 교실의 담임 선생님, 한의사 강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강한뇌. 네,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주제는요, 바로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라는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핏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구강자결감, 즉 입 안이 화끈거리는 걸 말하는데요. 이 구강 내에 구조적인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열감이 나서 화끈화끈 거리거나 아니면 쓰리는 듯이 아프시거나 따끔따끔하거나 찌르는 것 같은 느낌, 이런 여러 가지 이상 감각 혹은 통증이 나타나는 일종의 증상을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래도 입안의 증상이다 보니까 치과를 많이 가시지만 구조적인 이상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소견이나 치료를 받지 못해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니시거나 치료를 하지 못하고 방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러한 증상은 이제 혀가 아프기도 하기 때문에 설통이라고도 부르죠. 그렇다면 이러한 구강자결감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올까요? 첫 번째로는 갱년기 이후의 중년 여성분들, 50대 이후의 여성분들에게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혀와 관련된 혹은 입 안에 관련된 증상으로요. 물론 최근에는 젊은 분들에게서도 구강자결감 혹은 구강 내의 이상 감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추세고요.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혹은 백신 접종 이후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 구강 내의 증상이 미각 저하나 미각 소실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잠을 많이 자지 못하는 불면증 환자나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 역시 구강 내에 문제를 가질 수 있겠고요. 제가 최근에 봤던 이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코로나 이후의 후유증이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의 후유증 중에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후각 미각이 저하되거나 소실되는 경우들인데요. 제가 만나봤던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60대 여성분이셨는데 코로나 이후에 미각이 많이 떨어져 있고 이와 함께 혀가 화끈거리면서 입 안이 따끔거리고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를 하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입 안이 자주 마르다고도 하시고 입 안이 자꾸 쓴데 짠맛이나 신맛 같은 맛은 잘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셨습니다. 물론 나타나는 증상 같은 경우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상이 입 안이나 혀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 이게 이제 구강자결감 증후군 환자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구강자결감 원인은 바로 무엇일까요? 아까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화병 증상의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이 혀는요, 심지묘라고 해서 한의학에서는 심장의 상태를 나타내는 기관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화병을 갖게 되면 심장에 막힌 기운이 생긴다, 한의학적 표현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최근의 표현으로 하자면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잘 생깁니다. 그러한 증상이 혀를 통해서 발현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라고 하는 어떤 증상으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화병 혹은 정신과적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듯 코로나 후유증, 합병증, 이렇게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 또 워낙 많은 분들이 코로나 확진을 경험하셨다 보니까 이후에 나타나는 후유증들도 여러 가지가 나타나겠습니다만 그 중에 이 혀 혹은 구강 내의 문제와 관련된 것들도 상당히 많이 보고가 되었다는 점, 이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입안이 화끈거리고 입안이 아프고 불편한 구강자결감 환자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할까요? 당연히 적절한 수분 섭취가 아주 중요합니다. 입안이 메마르면 입안이 아프거나 따끔거리는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이와 더불어서 술이나 담배, 커피, 짠 음식, 이런 것들은 당연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중요한 것, 액상 과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료수를 피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혀가 화끈거리고 입안이 화끈거리니까 화끈거림을 좀 식혀주기 위해서 얼음을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얼음을 드시면 일시적으로는 이 화끈거림이 좀 덜해질지 모르지만 점막이 손상될 수도 있고 미각이 저하되는데 자칫 기름을 붓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얼음을 드시는 것은 조금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온수나 아니면 적절히 시원한 물을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또 구강자결감 환자들에게 권고되는 사항들을 보면 알파리포산이라고 하는 성분을 충분히 섭취해라 혹은 보조적으로 섭취해라,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이 알파리포산이 전문 의약품으로 취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료를 통해서 처방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 해외 직구를 통해서도 구하실 수도 있지만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신 이후에 나에게 필요한 성분인지 진료를 통해서 안전하게 드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 비타민 B, 비타민 C, 그리고 엽산 같은 영양제들도 이 증상을 완화하거나 개선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증상이 있는 분들은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구강자결감 자체가 워낙 난치성 증상이다 보니까 한의학적 치료를 받으신 이후에 이 개선되었다는 케이스 리포트들도 있는데요. 논문을 통해서 보면 어떤 치료가 도움이 되었고 하니 침치료가 구강자결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이때 사용되었던 혈자리들을 지압해 주시면 구강자결감 환자분들도 증상이 조금 경감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두 가지 혈자리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염천혈입니다. 염천은 어디 있냐면 자, 여기 턱 아래에 딱 정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혀의 뿌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염천이라는 혈자리를 너무 강하지 않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지그시 눌러주시면 이 구강자결감, 혀가 화끈거리고 입안이 따끔거리는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염천혈 지압, 두 번째는 협거혈입니다. 협거혈은 어디에 있냐면 턱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턱에 깨무는 근육, 교근이 있는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부위는 강하게 눌러주셔도 됩니다. 약간 뻐근한 느낌이 들 만큼 지그시 지압을 해주시면 입안이 약간 뻐근하면서 턱관절이 뻐근하면서 구강자결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구강자결감 증상이 오래되고 만성화되고 혹은 심한 분들은 단순히 이런 혈자리 지압이나 생활습관 관리만으로는 부족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한의원을 내원하시면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통해 증상을 개선하실 수 있는데요. 한의원에는 이 보험 적용이 되는 자음 강화탕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이 처방 역시 화병이나 갱년기의 증상으로 인해서 구강자결감 혹은 미각 저하나 구고, 인건 이런 입이 마르거나 목이 마른 증상을 개선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의사의 진료 하에 도움을 받으신다면 훨씬 효율적인 치료가 될 수 있으니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안이 화끈화끈거리고 아프다, 구강자결감 증후군 방치하시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제가 알려드릴 꿀팁 적용해보시고 그래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한의원을 찾아서 도움받아 보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구독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한의교실의 한의사 강민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의회